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보통 하려고 하면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벽. 이 완벽을 왜 추구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산 거 대비해서 무조건 올라야만 내가 이만큼 갭이 생기면 그만큼 이익으로 실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지기 싫은 거지. 무조건 벌고 싶은 거예요. 벌고 싶은 건데 그 완벽을 추구하다가 어쩌면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내가 과연 어떤 방향에 맞는 건지. 세 가지의 방향이 있고 내가 여기 서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는 게 과연 현명할까? 자, 내가 어느 시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운 좋게 올랐어. 그럼 요만큼 갭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세 개가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 그런 셈법이 복잡해지죠. 그럼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나의 미래와 나의 순 자산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양도세를 얘기를 해볼 건데, 양도세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익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 바로 이제 간단한 건데, 자, 양도세는 비과세로 할 수 있고 일반 과세로 할 수 있고 중과세가 낼 수 있죠. 중과세는 뭐 2주택 같은 경우는 20%, 그 다음에 3주택 같은 경우는 30%, 일반 과세에 플러스로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세금이 면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문제는 조건에 달리는 거죠. 조건. 자, 그러면 첫 번째 길은 비과세인데, 내가 비과세에 대한 조건을 맞추고 세금을 안 내면서 그렇게 갈아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비과세 전략으로 간 게 맞냐? 아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세금은 이 가세표준 구간이 있어요. 가세표준 구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큼, 그러니까 조금 벌면 조금 내는 거고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조금 가세표준 구간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세금의 테이블에 따라 내가 낼 건 내더라도 내가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일반 가세 전략으로 갈 거냐라는 게 두 번째 취지가 되겠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게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상 되다 보니까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중과세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2주택 30%, 40% 이렇게 몰려다 보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뭐 40%, 50%, 60% 이렇게 내더라도 중과세를 내더라도 팔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엘리트 앰비션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시점부터 지금 시점부터 지금 이 시점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내가 투자를 1,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1, 2년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그래도 낼 건 내더라도 일반 과세 전략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중과세 전략은 쟤는 웬만하면 피하는 길. 그리고 비과세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자산에 올라가는 속도가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산에 올라가는 속도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면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리게 되려면 왜 일반 과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달리기를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 지점이 있고 끝 지점이 있어. 근데 중간에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라든지 2년 정도 달리기를 있는데 내 주변에 뭐 경쟁하는 동료들, 그 다음에 내 주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거의 동일선상에서,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라든지 월급이라든지 모든 게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다 봤을 때 사실 이 그림처럼 미세한 차이일 거예요. 이게 조금 정도, 그러니까 우리 100m 달리기 하면 보통 이제 1초 이내 뭐 0. 몇몇 뭐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긴 나되 그렇게 요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많이 나봐야 얘에서 한 요 정도 차이, 그 갭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최소한 3년 후 10년까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기본적으로 어떤 한 친구는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어떤 있는 취지는 사람은 중간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게 분명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친구가 더 앞서갔는데, 이 친구를 초월하니까 친구를 비웃으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경쟁 사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부자라는 기준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100명 중에 내가 상위 5명 안에 들어서 5명 안에 손꼽을 정도로 잘 살아. 좀 괜찮게 살아. 잘 나가.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고, 친구들에 비해서 우월함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벌릴 수밖에 없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이게 결승전에 먼저 1등으로 골인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과연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내가 새 친구가 있어. 근데 이런 거예요. 새 친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뭐 부모님의 영향, 그 다음에 직업의 영향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가진 게 이씨 출발하는 거하고, 이 친구도 가진 게 이씨 출발하고, 이 친구는 정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거나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친구는 빚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도 좀 괜찮게 살아. 그래서 좀 앞서가는 방향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잘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첫 출발이 이 친구보다 먼저 앞서는 건 맞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계속 이 친구가 앞에서 보게 하려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뒤에서 이 친구를 바라만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 친구가 먼저 가게 돼서 이 친구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가 자유경제주의 체제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똑같이 해서 그렇게 먹겠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결론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쩔 수 없어요. 개수를 늘려서 전략적으로 가서 내가 투자를 해서 곱하기 1씩만 해도 거의 7개가 있으면 7배, 내 자산의 7배가 올라갑니다. 이 친구가 3개를 투자를 했어. 그럼 나는 적어도 엄청 그 2배, 3배, 4배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이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3배 노력을 했지만 난 기본적으로 뭐 7배, 8배, 9배, 10배 이 정도 노력을 해야 격차가 좁혀지고 결국적으로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앞서 나간 친구는 계속적으로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계속 이 격차가 벌어진다. 좁힐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가게 되기 위해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 개수를 늘리면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러니까 중과세 아닌 것들 전략적으로 할 게 많아요. 보면은 전략적으로 세금을 덜 내면서 일반 가수로 할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노려가지고 잘 노려서 일반 가세 전략으로 사고 팔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해야 꾸준하게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 가면서 동급이 되거나 이상을 따라잡을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의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야만 이 결승점에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산이 많다고 꼭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자산이 많은 친구를 역전할 수 있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왜? 우리도 10억 벌고 20억 벌고 30억 벌고 100억 부자 200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만큼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믿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이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는데 그 순간 선택의 타이밍과 전략 싸움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런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살면서 시련, 고난, 그 다음에 역경, 모든 그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마인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뭐 원하는 지역 몇 군데 찍어줄 수 있죠. 솔직히 제가 좀 투자할 때도 굉장히 많고 지금 말씀 안 드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 말씀을 안 드리는지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또 지금 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찍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마인드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인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쪽 마인드에 편승을 해서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저 또한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해낸다. 결국은 설명은 설명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과로 그냥 증명하는 거죠. 그냥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파고 해가지고 결국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해도 때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 아시겠죠? 자, 여러분 좀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나의 의지입니다. 남 탓, 정부 탓, 세상 탓, 부모님 탓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나의 의지고 내가 지금 이제 뭐 역세권 호재가 있는 공원이 있고 뭐 이런 백화점도 있고 이런 쾌적한 환경에 있는 멋있는 아파트를 갖고 싶어. 근데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내가 정말 이 아파트를 갖고 싶고 이 완벽한 아파트를 갖고 싶어. 자꾸 갖고자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정말 이 아파트 갖고 싶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방법을 찾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진짜 다 누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뭐 고시원에 살았던 기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극복하고 다 되는 겁니다. 이 간절함만 있으면 여러분 못할 거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갖고자 하면 생각하고 결국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실행하게 되는 여러분 발견될 거고. 자,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영상 찍도록 하고요. 저 또한 이제 마인드 좀 정립도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투자적인 하는데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상 찍었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투자 활동에 무궁한 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